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운산의 인문학 문영환입니다. 굉장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이순신을 좀 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순신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이순신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순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순신에 대해서 처음 흥미를 갖게 된 것은 어떤 책을 보고 시작됐는데, 이순신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전쟁 시대에서 이순신 책도 있고, 그리고 이순신에 대해서 조금 흥미를 가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는 이순신과, 그렇게 제가 과거에 알던 이순신과 내가 책을 통해서 느낀 이순신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정말 다른 이순신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서 이제 이순신하고 한 2년 동안 자료조 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새로 알아야 되겠다. 기존에 알고 있는 이순신과 제가 느낀 이순신은 너무나 다른 게 많다.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여러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대충 보면은 1945년생이고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어났으니까 한국 나이로 한 47, 48 나이쯤 됩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 나이가 한 50 몇 살 됐겠죠. 55살, 55세 정도 좀 되는 나이 같은데, 그때 그 당시 나이로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40대에서 50대를 하면서 전쟁을 친 그런 이순신입니다. 대충 보면은, 난중일기 이런 게 있고, 난중에 있었고, 한산대 좀 너무 유명한 거 있고, 그 위에 이제 백의종군 하게 돼서 옥중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맹랑대첩을 하고, 그리고 노랑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이제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순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순신은 1545년도에 태어나 가지고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이희신, 둘째 아들이 이요신, 셋째 아들이 이순신, 넷째 아들이 이순신입니다. 그래, 희신, 요신, 순신, 우신으로 내려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유교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정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을 4명 뒀는데, 이정의 아버지, 그리고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그때 사화가 많잖아요. 사화가 많은데, 이순신의 할아버지가 사화로 겪으면서 죽는가 감옥에 갇히는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보고 니 농사를 짓고 살아라 해서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을 낳았는데, 너거는 이제 역적이니까 문과로 못 간다. 그래서 이과로 가야 된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시신, 요신, 순신, 우신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 고대사를 보면 제일 첫째가 복희씨부터 출발합니다. 복희씨가 주역도 만들었고 이런 건데, 주역이 이제 발달돼가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는 아주 중국 고대 첫 번째 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태극기가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극기는 3000년,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때 중국 왕들이 요순, 우탕, 문무주공, 그러니까 복희 다음에 내려오는 게 이제 요순, 순신, 우신 이렇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이랬는데, 그 이름이 희신, 요신, 순신, 우신 이러니까 요순, 우탕, 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의 그 왕들, 중국 고대 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당군의 왕들에서 보는데, 그 요임금의 신하, 요신, 순임금의 신하, 순신, 우임금의 신하, 우신. 그러니까 이 이정이라는 그 양반이 얼마나 고대 왕조 요순 시대를 그리고 있는가, 유교에 얼마나 투철한 집안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을 무장이라기보다도 유교를 공부한 문과 문신이었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이순신이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롤 모델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뭐 정치하신 분 링컨이라든지, 존 F 케네디라든지, 롤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롤 모델을 키리 부인으로 생각했었어요. 키리 부인 열심히 그 방사선 연구하고 뭐 이래가 엑스선 발견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키리 부인이 있고, 그래 자기 롤 모델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뭐 노래도 보면은 한국을 빛낸 뭐 백인의 위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아요. 옆으로 잠깐 세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불면증이 많잖아요. 그렇긴 해. 자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산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한라산, 태백산, 지리산, 아메리카 산 이름을 100개 외우면 잠든대요. 그러니까 뭐 산 이름보다도 우리나라 위인들 강감찬, 김유신, 계백, 얼지문덕, 원효대사, 사명대사, 무상대사 이렇게 쭉 외우면서 그것만 위인만 쭉 외우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그래 한국을 빛낸 100명의 노래를 부르고 자면은 잘 잘 수 있어요. 그 100명의 노래를 부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젖어가지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키리 부인 그 영화를 보고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키리 부인을 롤 모델로 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 말년에 무슨 그 시민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랬어요. 키리 부인이 이랬는데 또 자꾸 세면은 이제 기독교를 공부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앉은 사람도 걷게 하고 눕는 사람도 눈뜨게 하고 생선도 이렇게 7마리 생선으로 수백 명을 먹이고 이랬잖아요. 그 불교를 보면 또 부처님은 또 막 지옥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 올려가지고 이렇게 무간지옥에서 헤쳐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또 공자 선생을 이렇게 보면은 또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긴 해. 예수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실감이 잘 안 와요. 성경책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좋은 말인데 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은 보니까 황당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또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또 공자 선생을 롤모델 참을 하기에는 또 너무 멀리 있고 이 기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을 증명한 실제적인 인물이 누가 있는가, 실제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순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순신을 알게 보니까 이순신은 그 삶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순신은 제일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순신이 정말 훌륭하신 사람이다. 이순신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서슴없이 이 시대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실제 인물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순신을 꼽습니다. 이순신을 꼽는데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불가사한 인물이에요. 불가사한 인물입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사람이 이순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을 그냥 장군으로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했는데 이것도 재밌잖아요. 한산도 대첩 재밌는데, 왜냐하면은 이 배를 유인해가 와가지고 하객진으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섬멸하는 거거든요. 전법이 참 대단합니다. 유인작전 쓰는 그런 거거든요. 한산대첩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작전입니다. 제가 어제 미드웨이를 보고 왔는데 재밌었어요. 미드웨이를 보면서 불타는 바다라는 거 해서 그 다큐도 있지만은 영화로 본 미드웨이는 첩보전에 좀 더 중점을 둔 영화였어요. 미드웨이 영화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그런데 하여튼 이 한산도 대첩은 작전의 승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백의종군 참 이게 재기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라든지
또 명랑 이것도 불가사의한 2달 만에 재기한 이 명랑 대첩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 노량 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참 전략의 승리인데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시게 전사를 하시게 되는데 누구는 뭐 이순신이 뭐 도망갔다, 이순신이 자살했다, 이순신이 안 죽었다, 뭐 썰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순신 시체가 잘 명확하게 잘 나온 게 없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장례를 치러줬다 그래요. 이순신이 죽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뭐 자살했다 이런 썰이 있는데 이순신은 절대 자살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육아에서는 자살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 청탄을 피하지 않았는 거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순신이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잡으려고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고니시라는 장군을 잡으려고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죽음을 택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전쟁도 끝났고 살아서 돌아가 봐야 뭐 영광보다도 뭐 선조한테 죽을 확률도 있고 해서 일이 끝나고 일이 끝났을 때 죽음을 피하지 않는 그래서 갑옷도 잊지 않고 뭐 죽은 이순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이순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순신의 인간적인 이순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위대한 이순신, 훌륭한 이순신, 장군으로 이순신이지만 인간적인 이순신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순신이 처음에 급제를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 황정도로 갔다 가는데 어디 뭐 시골로 이제 부임을 하러 가는데 부임을 하게 되면 적지에 부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데려간 식솔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사촌까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사촌까지 나라에서 그 국록을 주는 거예요. 먹을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이 떡 데려가는데 8촌까지 소위 말해서 사돈은 8촌까지 다 데려가는 거예요. 부임하러 가는 그 마을에. 그래가 옆에 주위 사람들이 야, 그 이순신 당신 말이지 법에 보면은 우리 법에 보면은 사촌까지만 데려가고 있는데 당신네 친척들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가면 법에 걸리지 않냐 이러니까 이순신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법을 이길지언정 식소들을 데려가겠다. 왜 그러니까 식소들이 굶어서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보겠냐. 내가 법을 이길지언정 식소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순신이 얘기합니다. 이순신은 난 법을 어기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 이순신입니다. 참 인간적인 이순신을 볼 수 있잖아요. 법을 이길지언정 나는 굶어서 죽는 그 식솔들을 친척들을 놔두고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순신이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보면은 이제 백의정군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뭐 수원부터 해가서 내려가다가 이제 어머니가 상당해가지고 상도 뭐 치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창녕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이제 권역까지 내려가는데 그때 개비력이라는 그 낭떠러지를 지나가요. 낭떠러지를 지나가다가 마을에서 한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만나요. 할머니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할머니 한번 이어서 그 농사를 지은 지가 얼마나 되냐. 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었다. 아니 젊은이들은 다 돼가고 그래 꼬부랑 할머니가 여기서 농사를 짓냐 이래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우리 아들 딸들 아들들 말이지 전쟁터 나가 다 죽고 전염병 걸려가 죽고 늙은이 내가 여기서 농사 짓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 이순신이 그러면 당신 친정은 가봤나 하길래 친정은 안 가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시집오고 친정은 안 가봤다는 거야. 왜 그래 하길래 이 개별력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마을길을 다니는데 친정 갈락 하면은 바로 밑에 보이지만은 낭떠러지 있어가지고는 마을 갔다가 친정을 못 간다는 거예요. 길이 험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순신이 이제 권율막사로 갔어요. 권율막사로 또 도착해가지고 권율 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 권율이 뭐라고 얘기하면 니는 백의종 하니까 저 뒤에 가서 곤량미나 되는 밭이나 가고 이러니까 이순신이 이제 권율 보고 부탁을 해요. 장군 내가 부탁해놨는데 그래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저 개비령 옆에 양쪽 마을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 양쪽 두 마을을 합쳐서 마을 잔치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 뭐, 당신 고생도 많이 했고, 한산대도 승리하고, 뭐, 옷고도 치르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런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나. 이래가지고, 그 양쪽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잔치를 해요. 그 잔치를 하니까 마을 사람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다 모이게 되니까 그 할머니가 그때 가서, 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서로 떨어져 못 사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줘요. 예, 그런 장군이 이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전쟁에 용감한 이순신만 뿐만 아니라, 이순신의 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또 다른 얘기 좀 하면, 그래, 이순신을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니까, 이순신 책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 뭐, 처음 보니까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옛날 책에 보니까, 월탄 박종화가 짓는 임진왜란, 이 사람은 어떻게 또 뭐 해석했는가, 또 뭐, 이순신 또 뭐, 만화 동화 이야기, 동화는 요약 보니까 또 보기 좋아요. 그러고 뭐, 또 뭐, 경제전쟁 시대 이순신 뭐, 또 이런 거 봐요. 그러고, 시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요? 이순신 이 책도 참 좋은 책인데 아마 이 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판사가 진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있고 이 저자를 보면 판사가 쓴 글이니까 아주 판결문처럼 아주 깔끔하게 진 책이에요.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판사는 죄를 이렇게 죄가 있나 없나 볼 거 아니에요. 이순신의 제목이 뭔가를 갖다 평생 찾았다는 거예요. 이순신 제목을. 하지도 인간인데 무슨 죄를 지었겠지 싶어 이순신을 조사를 다 검사가 판사가 조사하듯이 이순신을 조사해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순신은 무결점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이순신은 정말 죄가 없는 청렴결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요. 그런 책이 있고 그러고 또 전문서적으로는 저 이순신 연구 논총이라 해가지고 순천여대학에 보면은 이순신 저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게 전문적인 얘기인데, 뭐, 그때는 조총의 종류, 뭐, 조총의 길이, 뭐, 화살의 종류, 뭐, 또 뭐, 여러 가지 무기 같은 거, 전법 같은 거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을 연구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이순신은 뭐 국방연구소에도 연구하고, 뭐, 이렇게 이순신을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그 이순신을 보면서 저도 한 2년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아는 이순신과 인간 이순신은 너무나 다른 이순신이었다. 그래 이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인간 이순신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는 이순신하고 실제 제가 느낀 이순신은 너무 다르다. 가슴 아파하는 이순신, 마음 약한 이순신, 뭐 고뇌하는 이순신, 뭐 방황하는 이순신, 또 뭐 싸움에 가서 용감한 이순신, 작전선 이순신, 또 적을 속이는 이순신, 뭐 아버지로서 이순신, 또 신하로서 이순신, 장군으로서 이순신, 이순신은 뭐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순신하고는 너무 다르다 해서 그래서 뭐 소설을 써볼까 하다가 좀 초고는 끝냈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아가지고, 원래는 제가 공학도 출신 아닙니까? 공학도 출신이고, 이런 거는 여러분 말대로 뭐 덕질이라 하니까 그냥 뭐 취미로 하는 거니까 뭐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틀리면은 여러분이 뭐 인터넷이나 뭐 찾아가서 역사적 자료를 찾아서 수정을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이순신의 흠결이 뭔가,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쟤도 뭔가 흠결이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에 대해서 흠결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 저도 찾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여진이라는 종이 하나 있어요. 여진이라는 종이. 진인데, 이 여진이라는 종하고, 여진이가, 몸짱벗이 돼요. 그래, 이순신이 이제 상투를 쓰고 있으면, 뭐 상투도 꾸며주고, 이가 있으면 머리도 이에 잡아주고, 상수도 발라주고, 한약통도 끼리주고, 이라는 거예요. 이순신이 그 한산도에서, 그 전장터에서, 부인 없이, 마누라 없이 3, 4년을 그래 했으니까, 옆에 서발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순신 부인은 원래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 차 나산에 있고, 적지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몸짱이 있었는데, 난중기에 보면은, 여진과 자딱하는 구절이
두 구절 나와요. 그냥 여진과 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거기 그 대목이 흥미롭잖아요. 이 도대체 잤다는 게 무슨 의미하는 건가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김은의 카레 노래에 나오는 소설이 나옵니다. 여진 소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 몸종 여진이 저 막내 아들 면하고 나이가 동갑인 것 같아요. 아들뻘이에요. 젊은 여자죠. 젊은 여자인데 여진이가 있는데 그래서 여진과 좀 이순신과는 각별한 관계였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난중일기에 보면은 그 난리통에 여진이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가지고 뭐 몸종이 잊어버려간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저 여진이 없어서 행방불명 됐어요. 그래 이순신이 이제 방을 써붙이고 여진을 찾습니다. 해가 여진을 방을 써붙이요. 그래 이순신이가 몸종을 찾는데 방을 써붙일 정도면 상당히 각별한 관계였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말이지 뭐 불륜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 처벌을 뭐 2명, 3명 데리고 있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또 별일도 아닐 수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순신이 장군으로 이제 좀 올라갈 때 계곡이 높을 때 옆에 동네 군수쯤 돼 가지고 첩을 갖다가 이렇게 그 줘요. 그렇게 뇌물로 여자를 처벌하라고 주는데 이순신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상납을 했는데 거절한 이순신이었단 말이에요. 이순신이었는데 그 당시엔 첩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여진과의 관계, 여진과 자탁하는 그 두 대목과 여진을 찾는다 하는 방을 써붙이는 그걸 보고 카레 노래, 김문의 카레 노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난중일기가 원본인데 난중일기도 여러분 굉장히 급히 쓴 초서체이기 때문에 해독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노성덕이라는 분이 아마 박사기로 쓰는 책 같은데 이순신의 그 난중일기를 잘 해석을 해뒀습니다. 하여튼 뭐 좀 행설수설하는 게 있는데 이순신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난중일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인간 이순신이 어땠는가 이런 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난중일기 처음에는 이제 임진년 1월 1일 날 시작합니다. 1월 1일 날 시작해서 그래서 그해 4월 달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는데 1월 1일 날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순신도 1월 1일 날 난중일기를 썼는데 저도 오늘 좀 바빴지만은 연초가 돼갖고 난중일기도 1일 날 시작하는데 저도 1월 2일 날 어제는 공휴일이니까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오늘 두섭지만은 첫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난중일기를 구독하셔서 이순신을 연구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